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올 들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4배가량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5월을 맞이해서는 새로운 어린이 보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부모님을 위한 보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서 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또 알찬 정보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전종윤 전문가님께서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종윤 전문가님께서는요, 치명적 질병보험 현명한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도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를 위해서 발로 뛰는 보험 전문가 전종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보험은 CI 보험, CI 종신보험, 통합 CI 보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CI 보험으로 가입하셨나요? CI 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이 CI 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CI 보험이라는 게 크리티컬 일리스의 줄임말인데요. 이 CI를 거꾸로 하게 되면 자, 이건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여하튼 이제 이 CI 보험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 90년대에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이 정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종신보험이 뭐죠? 이 종신보험이란 끝날 쪽 몸신이에요. 내 몸이 끝나는 걸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사망보험인데요. 이 사망보험을 정말 많이들 가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망보험이 정말 이 90년대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이런 불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죽어서 보험금 남기면 뭐해? 살아서 많이 보장을 받아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쭉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상품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2000년대 초반에 이 CI 보험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종신보험. 자, 이 CI 보험이 CI 종신보험인데요. 크리티컬 일리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보험이었냐면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만 주는 건데요. 이 CI 보험은 살아있을 때도 선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증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해주는 보험도 있고요. 사망보험금의 80%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2010년 이후에는 GI보험이라고 나오면서 사망보험금의 100%까지 선지급해주는 이런 선지급형 종신보험으로 개발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사실 그때는 이 실손의료비도 참 많이 활성화가 안 됐던 시절이에요. 금방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을 때였잖아요. 90년대라고 해봤자 이 종합보험 관련된 거, 생존시 보장 관련된 것도 별로 없었죠. 근데 2000년대 이 CI 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다가 수술이나 입원이나 후유장애나 등등등 해가지고 선지급형 종신보험으로 통합보험을 구성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정말 혁신적인, 정말 센세이션한 이런 상품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설계사분들 주변에 갑자기 보험 일 하시면서 나 좋은 보험 나왔어. 근데 이게 CI 보험 너무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들 가입하셨잖아요. 지금 이 CI 보험 나온 지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CI 보험이 몇 번씩 개정이 되기도 했고요.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CI 보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오래전에 가입했으니까 그냥 냅둬야 될까? 내 CI 보험은 어떤 것들이 보상이 될까? 자, 그래서 이 CI 보험 주계약에서 가장 주가 되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관련해가지고 약관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보상이 되는지, 빠진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중대한 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캔서, 이게 암인데 크리티컬 앞에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이 중대한 암은 지금 이제 암보험 정말 많죠. 여러 보험사에.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 암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이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한 암인데 80점이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뭐 암에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암이다 그러면 모든 암을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몇 개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제 뭐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요. 뭐 여기에서 이제 악성 흑색종 관련된 거 이거는 피부암 관련된 거니까 어차피 손해보험사도 유사암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보사 암과 비교를 한다라고 보면요. 초기 전립선암, 사실 2007년 4월 이후로 가입한 암보험은 다 이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빠졌잖아요. 자, 근데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증권 한번 잘 살펴보세요. 2004년도 이전에 가입한,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가입한 CI 보험인지, 자, 2004년도까지 가입한 CI 보험이면은 초기, 전립선암이네요. 갑상선암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내가 CI 보험을 가입했다라 그러면 요즘 나오는 암보험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전체 암 발병 확률에서 20%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전체 암에서 거의 확률이 뭐 5분의 1 정도가 되는 거니까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대한 CI 보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판매되는 암보험보다도 더 오래전에 가입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 초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가입한 CI 보험에선 분류가 없습니다. 다만 2004년, 5년 이후부터 가입한 이 CI 보험들은 대부분 초기 전립선암이 그 유사암 관련된 걸로 빠졌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아래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비뇨기과 자주 검진 받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검진을 자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립선 같은 경우에 이제 검진을 자주 받는다라는 건데 그렇게 검진을 받아가지고 조기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초기 전립선암일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립선암이요, 10명이 전립선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요, 10중 8구는 초기 전립선암입니다. 근데 내가 CI 보험에 이 전립선암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 CI 보험에서 5천만 원에 80% 4천만 원 받는 줄 알았는데 유사암밖에 안 나오는 한 300~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암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든 피부암 당연히 이제 유사암으로 빠진 거고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대장 전막내암이라는 거예요. 대장 용종 제거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용종 제거 하시다가 1기암 진단, 2기암 진단 받으신 분들 덜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청구를 넣어봤고요. 근데 이제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암 진단비에서 유사암의 대장 전막내암이 따로 분류가 있다라 그러면 이게 보험사에서 기준은 이 대장을 표면을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표피가 있고요. 점막층이 있는데요. 점막 상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어요. 점막 하층까지 침범이 없는 암을 대장 전막 내암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조사 나오면은 제3의료기관에 또 조사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전문의가 말씀하시기를 표면을 잘라가지고 여기까지가 침범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표현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권상의 내 암보험에서 대장 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져있다 그러면 대장 용종 제거하다가 암에 발견됐다. 딴지를 걸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보험금을 안 줘도 될 만한 면책사항이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CI보험으로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2004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가입했다. 그러면 확률이 높은 것들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질환,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도 정말 모자란데요. 중대한 뇌졸중, 이 뇌졸중 앞에 중대한이라는 부분이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뇌로 통하는 혈관이 이상이 생긴 것 전체를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히면 뇌경색증이에요. 막힌 다음에 다음 단계 터진 게 뇌출혈이거든요. 그럼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졸중, 막히거나 터진 거를 해주는데 앞에 중대한까지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제 고객분들 중에 뇌경색 진단이 한번 있으셨는데 입원 일주일 하시고요. 수술 안 하시고요. 약하게 와가지고 지금 아스피린 혈전요기제 약 처방만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요. CI보험 2개를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진단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청구가 들어갔고요. 이번 주에 안 나온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어디 보험사인지는 제가 방송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 중대한 뇌졸중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는 건데 어쨌거나 그냥 뇌졸중 진단비로 갖고 있으면 막히거나 터진 거 진단만 받으면 해준다라는 거예요. 중대한 뇌졸중은 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경학적 결손,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때 당시에 약관에서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진단 이후에 재활치료까지 다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현재는 후유장애 판정이 또 1년으로 또 변경이 됐죠. 약관상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후에 후유장애가 안 남으면 중대한 뇌졸중은 못 받는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25% 이상 후유장애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요.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길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 장애를 동반해야 된다. 그리고 이 25% 이상이 되려면 독립적인 보행이 안 되는 상태가 20%고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20%. 자, 배변, 배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15%인데 이것들이 전체 합산이 돼가지고 25%가 넘어가야 중대한 뇌졸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받기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 받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활성화되고 조기검진에 완치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CI보험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안 좋습니다. 자, 중대한 뇌졸중은 100점 만점에 저는 10점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자,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좀 어려우니까. 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앞에 중대한이라는 똑같이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전형적인 흉통의 전제와 해당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므로 발병 당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야 된다. 자, 그러면 심전도 변화, CKMB를 포함한 심근 요소의 발병 어렵잖아요.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요. 검사 결과가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근경색,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 사람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자, 의료기술은 점점 갈수록 발달을 하고 있어요. CI보험에서 심근경색으로 중대한 심근경색으로 판명을 하는 조건은 두 가지 검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의 판병 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라는 건데, 자, 흉통, 전형적인 흉통, 심장이 혈관 막혀가지고 가면 흉통이 있겠죠. 이거는 의무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당연히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치료를 할 때 심전도 검사, 심근요소, 혈액 검사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심근경색이 맞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건데, CI보험에서는 중대한에 만족을 하려면 두 가지 검사 결과지가 다 들어가야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급급한 상황에서 어쨌거나 그 상황이 맞으면 빨리 이거에 맞는 치료를 하고 살려내야 된다는 건데, 보험회사에서는 서류를 하나 더 요구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CI보험이 좋다, 나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에 맞아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CI보험 뭐 한 5, 6만 원 가입했을까요?
아니요, 종신보험 나중에 연금으로 쓰라 그러면서 20만 원, 30만 원대에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계약의 80%면 보통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받으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납입 면제 받고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요. 일반 손해보험사의 일반암, 일반 뇌졸중, 일반 심근경색보다 받을 확률이 극히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CI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내가 CI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가입을 하셨는지 꼭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CI 보험을 내가 언제 가입했고 이거를 지금 내가 추가로 뭔가를 가입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해도 되는 건가? 생각들 정말 많으시죠? 증권 한번 펼쳐보세요. 증권에 주계약 부분이 있고 특약 부분들이 있고, 자, 내가 CI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주계약이 얼마가 가입이 되었는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계약이 5천만 원이면 보통은 80% 선지급이 가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0%가 많이 돼 있어요. 50%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망보장이 5천인데 80% 선지급되는 게 더 비쌀까요? 50% 선지급되는 게 더 비쌀까요? 당연히 80% 되는 게 더 비싸겠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 80% 가입하신 분들이 내가 살아생존 보장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해서 이런 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 막 2005년도, 6년도 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CI 보험으로 생존 보장을 마쳤는데 이 CI 보험 주계약에서도 제1 보험기간, 제2기간, 제1 보험기간을 80세 기점으로 해서 선지급도 나머지 보장도 전부 80세에 끝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CI 보험 증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지금 증권상에 내 생존시 보장이 80세에 끝나는 건지 한번 보세요. 2000년대에 예를 들어서 40대에 가입을 하셨으면요. 지금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60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60세가 CI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80세까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20년도 안 남은 거예요. 분명히 100세 만기나 90세 만기로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CI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뭐 병원 이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입을 하는 보험들에 있어서 좀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CI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마시고요. 그 보험 오래전 가입했으면 납입 기간만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앞으로 이제 납입할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잖아요. 그 보험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뭐 손해보험사나 만기 긴 걸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100세 만기를 좀 추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CI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연령대가 좀 어려요. 자, 2010년이 지나가면서도 CI 보험 정말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2000년대 초중반에 CI 보험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아, CI 보험 정말 좋은 건가? 좋네 하면서 이제 자녀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2010년 이후로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 실손으로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또는 내가 실비를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CI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무작정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실손의료비가 4세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계약을 최소로 낮추고 갱신특약들 다 삭제를 해서 실손 최소 비용으로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뭐 종합보험으로 해가지고 100세 만기 비갱신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밤새 말씀드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자, CI 보험 가지고 계시다면 궁금증, 내 보장에 대해서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종윤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왜 CI 보험하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또 그 중대한이라는 용어를 두고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관련해서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전종윤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만재 전문가님 그리고 김범록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진단비와 수술비 준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안게 되는 진단비와 수술비가 굉장히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진단비와 수술비. 진단비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암, 뇌, 심장입니다. 근데 수술비는요? 수술비는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전 상품들에는 뭐 16대 질병 수술비 혹은 생명보험사에 있는 종수술비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진단비도 예전 상품들은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해 주는 게 많았는데요. 여기서 요새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혹은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이 전체를 보장해 주는 진단비들이 나왔고 특히 수술비가 중요해진 이유가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뇌출혈이 오기 전까지 급성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미리 병을 발견을 하고 수술을 함으로써 그 병이 더 악화되지 않아서 그 더 안 좋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까지 가지 않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비보다는 수술비가 매회 지급이 될 뿐만더러 수술비 자체가 진단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완해서 가입하는 것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대 질환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발성 질환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사례는 당뇨를 겪고 계신 55세 남성분인데요. 현장직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제 미혼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만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암보험은 10년 갱신으로 돼 있었고 이대 질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은 당뇨 외에 잘 가지 않고 계시는데도 1세대 실손 의료비 금액만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분이 갖고 계신 게 종신보험. 6,500만 원짜리 상해 혹은 질병에 관련해서 6,500만 원씩 나가는 보험이 있었는데요. 금액이 37만 원이나 있습니다.
이분은 미혼이고 나는 사망에 대한 니즈가 없고 오히려 연금에 대한 니즈가 있던 분인데 그냥 아는 분이 하나 해달라고 하니 이걸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인데 왜 치아보험에 사망보험금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7만 원이 넘어가는 치아보험 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치아보험은 보통 3만 원대, 4만 원대가 가장 많고요. 치아보험의 금액은 임플란트가 할 때마다 50만 원을 받느냐, 100만 원을 받느냐, 150만 원을 받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홈쇼핑에 나오는 2만 원짜리 치아보험, 그거 보시면은 임플란트 1개 혹은 2개만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매회 50만 원만 보장을 해주는 보험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7만 원이 넘어가는 이유는 치아보험에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다 보니 치과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금리 씌운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20만 원 정도 보장이 나가요. 근데 이분은 최대로 나가봤자 10만 원만 보장이 나가는 보험에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스케일링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신가요? 스케일링을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이 상태는 어떻다고 하시나요? 아주 건강하다고 하세요. 이분은 벌써 이거를 7년째 내시고 받은 돈은 5년 만기 때마다 50만 원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손해가 났겠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암보험인데요. 이분이 가장 많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홈쇼핑 혹은 TM이라고 그러죠. 그냥 전화로 옵니다. 암보험이 싸요. 하나 가입하세요. 이러면서 많이들 가입을 하셨대요. 이분 같은 경우. 10년 갱신이고 39,000원인데 다른 거 없이 딱 암보험만 2천만 원 보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게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과연 10년 뒤에 갱신이 돼서 뭐 50%, 100% 올라갔을 때 이게 과연 싸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한다고 하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는 뇌혈관 질환 혹은 심장 질환이라고 해서 전체를 보장받고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시술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 다음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체국 거예요. 우체국 건데 똑같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유사암으로 치료하게 되면 25만 원. 이 보험이 10년 갱신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가 넘어가는 이유가 2번 일당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2번 일당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던 상품이에요. 2번만 하면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요. 근데 요새 병원에서 2번 오래 시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술해도 5일,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든 어떤 시술을 하든 일주일을 넘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신에 돈이 무조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싼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서 줄여드리는 걸 도와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도 그렇고 당뇨까지 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 집도 집중해서 해결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암 진단금은 3대 진단금 중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암 진단금은 3천만 원 준비를 하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거기에 수술비. 이 수술비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진단금은 최초 1회 한 번 지급이 됩니다. 근데 수술비는 심장에서 대표적인 게 스텐트 삽입술이에요. 스텐트 삽입술을 한 번 하게 되면 짧으면 5년, 뭐 긴 분은 15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시술을 하면서 내 심장에 더 무리가 가지 않게, 내 혈관이 더 무리가 가지 않게 계속 보완을 해주는 건데요. 이분은 진단금은 최초에 한 번 1,000만 원이 나가게 되지만 이제 뇌나 심장 관련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종수술비, 112대 수술비, 그리고 뇌 심장 수술비에서 합쳐서 2,500만 원씩 매회
지급이 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은 다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20년만 내시게 되면 9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되고 당연히 납입 면제 기능도 탑재한 상품으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1세대 실손 의료비에서 9만 원씩 10만 원씩 내고 계셨어요. 실손 의료비 금액만. 근데 4세대로 변경을 하면서 보험료는 2만 3천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병원을 계속 가고 계셨으면은 1세대를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이분은 당뇨로 인해서 약을 받으러 갈 때 가끔만 병원을 가시기 때문에 1년이면 벌써 1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보험료도 절약이 됐지만 또 매회 수술비가 지원된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는데요. 짚어주신 해결책 외에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유병자십니다. 근데 유병자가 함부로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유병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큐. 5년 이내 암에 걸리지만 않았으면은 가입이 가능한 보험. 그다음에 3일이라 그래서 3개월 이내, 1년 이내 수술 이런 것만 보는 보험도 있어요. 그리고 325라 그래서 3개월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입원 이나 수술이 없고 5년 이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쌀까요? 당연히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렴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내가 나 이거 보험료 한번 줄여봐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보험을 먼저 해지하고서 리모델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와 꼭 상의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이분은 병원을 잘 안 간다고 했지만 내가 뇌 쪽이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고지혈증이 너무 심해서 입원도 자주 하고 병원을 자주 가. 이런 분들은 한 달에 이제 뭐 병원비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보험료 1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받는 돈이 200만 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제 설계사분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보험에 대한 추천을 정확히 받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주의사항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관련 사례를 들어보면 당뇨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평소에 식습관 관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식습관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까지도 대비책 마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역시나 진단수술비 준비입니다. 앞서 당뇨가 있는 50대 가입자의 사례를 만나봤다면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게 50대 사례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제 30대, 40대입니다. 직장인들이고요. 이 30, 40대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가 거의 직장 단체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보험들을 다 회사에서 이제 가입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상품들만 가지고 또 믿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보험 하나 하면 되지 굳이 또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에 이제 뭐 내가 건강하고 절대 아프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대가 또 30대, 40대이기도 해요. 그만큼 또 보험에도 관심 없을 나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해도 코로나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전염병들 관련한 것들이 발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또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합병증이나 이런 질병들이 왔다. 그러면 직장 단체 보험 외적으로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단체 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장 전체 나뿐만이 아니고 내 동료들이 다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나한테 딱 맞춤되는 보장이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단비 자체가 그냥 1,000만 원. 그다음에 뭐 암 1,000만 원, 뭐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합으로 3,000만 원, 통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그래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30, 40 세대들의 우리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3040뿐만 아니라 저도 작년과 제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부쩍이나 건강이나 보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만나보셨을까요? 30대, 40대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내가 냈던 보험료가 뭐 한 20만 원, 뭐 10만 원 안쪽으로 이제 내시다 보니까 갑작스레 보험료를 또 많이 내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수술비와 진단비를 그러면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우리 이 40대 여성분이신데 공기업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설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설계를 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기존에 정기보험으로 이제 사망보험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보험료 10,000원입니다. 근데 사망 시에 5천만 원씩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저렴하나 봤더니 납입 기간이 70세 만기인데 7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보험 상품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례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직장 다니시기 전에 이제 가입을 하셨던 건데 보니까 납입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근데 사망보험금 이제 500만 원에 뭐 상해 사망 3,500 그리고 암 진단비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돼 있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적정한 보험료 대비하고 납입 기간 대비해서 보험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었어요. 또 그다음 사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건강보험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었어요. 보시면 화재보험사의 이제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이 보험 안에 이제 실비가 같이 돼 있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상해 사망하고 그다음에 암 진단, 그리고 고해감 진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상품 안에 우리가 아까 실비가 같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생각보다 이거는 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밸런스는 굉장히 보험료가 좀 다운이 되면 저렴하게 잘 가입한 것 같았는데 보장 범위가 다 뭐예요?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암도 일반암에 대한 부분은 많진 않지만 고해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밸런스가 돼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분, 40대 여자분이신데요. 수술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저희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보험들은 괜찮았는데 수술비와 진단비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책을 준비해 보셨을까요? 네, 너무 또 진단비가 뭐 뇌출혈, 심근경색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또 너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암 진단비가 또 있었는데 일반 여성암, 유방암 아니면 소외감에 대한 부분, 갑상선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내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합리적으로 좀 보험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수술비를 좀 밸런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 C 손해보험사에 그 건강보험 있으신 거는 특약을 약간 좀 조정을 하고 유지하는 걸로 권고를 좀 드렸는데요. 암 진단비, 뇌혈관, 뭐 뇌출혈, 그다음 심근경색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특약을 빼고 나머지 특약이 뭐예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을 전환으로 하시고 그다음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실손을 빼니까 어머나 보험료가 얼마예요? 21,000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21,000원 정도 갖고 가시면서 유지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실비는 우리가 전환 실손으로 갖고 갔잖아요. 보험료 얼마예요? 13,200원이에요. 기존에 우리 거의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거의 실손으로 갖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술비라든지 범위가 넓은 혈관 진단비를 어떻게 되느냐. 혈관 진단비는 그냥 한 500만 원 정도를 넣어드렸어요. 왜? 혈관 진단비로 약 복용을 할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수술이나 입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진단받고 약만 복용해? 그러면은 약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진단비는 5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대신에 시술을 포함한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이제 많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수술비를 회당으로 받을 수 있게끔 500 해서 1,000만 원 정도 세팅을 좀 해드렸고요. 제일 큰 게 뭐예요? 기존에 암 진단비가 있다 보니까 표적항암 치료비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4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그럼 수술비, 실비를 빼고 조정한 금액만큼을 또 이걸 넣어드렸고 제일 컸던 게 이분은 이제 운전을 좀 많이 하고 출퇴근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금액 보니까 한 11,000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뭐 나머지 특약들 다 세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보험료가 한 9만 원 정도 납입했던 거를 금액대로 한 8만 원 정도, 10,000원 정도 다운을 시키고 실제적 보장은 좀 늘어난 제일 큰 게 뭘까요?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넣어서 저렴하게 리모델링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보험료보다도 보험료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확실한 건 진단비와 수술비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이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 밖에 짚어주실 또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돼 있는 실비도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가입되는 실비도 또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비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내고 있던 거예요. 이 사례 보시면 아까 제가 리모델링을 해서 실비를 저희가 넣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실비는 넣어놨긴 하고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납입은 안 되는 실비예요. 왜요? 직장 가입하면서 단체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실비를 보험회사에다가 정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도 그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실비를 가입한 보험회사에다가 난 단체보험 이렇게 돼 있으니 나 정지를 해주세요. 중지를 해주세요.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하시면 회사에서 중지를 해줘요. 그럼 언제부터 납입을 하시면 되냐? 회사를 퇴사하는 시점. 그때부터 새로운 실비를 약관이 잠깐 바뀌긴 해요. 지금은 내가 뭐 100%짜리 실비를 갖고 있는데 중지를 하게 내가 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퇴사하고 나서 실비를 같이 갖고 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 바뀐 약관으로 갖고 가시기 때문에 그거만 좀 검토를 하시고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실제로 냈던 보험료를 또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일까요? 내가 실질적으로 냈던 보험료가 더 금액이 다운되고 실비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3040 세대는 아무래도 소득 활동이 활발한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수술비와 진단비 중에서 어떤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더 좋을까요? 수술비, 진단비 항상 저희가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보시면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한번 비교해보면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한 10배 정도 높아요, 금액이. 수술비는 10분의 1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나는 그러면 진단비 말고 수술비만 갖고 갈래. 그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또 내가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가 받을 게 없고 왜냐면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는 밸런스는 제일 큰 포인트가 뭐냐면 기본적인 우리 수술비하고 진단비는 기본 세팅은 하자. 그 기본이 얼마냐? 한 500. 300 정도 진단비는. 그리고 수술비는 해당 수술비로 한 500 정도, 300 정도 세팅을 해놓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갖고 가야 될 건 뭐냐면 가족력, 그다음에 기왕력, 내가 아팠던 약을 혹시 먹는 것들 중에 내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력 중에 어떤 암이 있다.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암 진단비를 높이 갖고 가야죠. 그죠? 근데 항암 치료나 표적 항암 치료를 또 높이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뇌 혹은 심장에 대한 그리고 혹시 가족력 중에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약을 지금 현재 먹고 있는데 유병자로 추가적으로 뭔가 가입하고 싶다. 그런 분들 굳이 암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그러면 높이 좀 세팅하시는 부분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보험료를 밸런스를요 다운을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진단비 수술비 밸런스를 꼭 맞추는 그런 설계를 전문가한테 꼭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밸런스 조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중을 더 크게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궁금증은요. 100% 1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80%짜리 전환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금 바꿨을 때 큰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많이 못 받을까요? 앞선 사례에서 1년에 1세대 실손의료비와 4세대 이제 전환된 실손의료비 내가 내는 보험료 차이가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이란 병원비가 나왔어요. 1세대 실손에서 100만 원이 다 지급이 됐겠죠. 근데 전환된 실손에서는 80%, 즉 80만 원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1년에 내가 내는 보험금 대비 80만 원이 이득이 될 수 있겠죠. 1000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200만 원은 자기부담금이 되겠죠. 1세대는 1000만 원이 다 나가겠지만
4세대 이제 전환대 실손에서는 80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급여 관련된 부분은 내가 낸 병원비가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00% 1세대처럼 전부 다 보험금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큰 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20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다면 그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4세대 전환실손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조차도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또 잘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궁금증은요. 직장인들의 경우 실손 건강보험을 납입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정확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그 단체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가입들을 많이 해주세요. 단체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직장에서 가입을 해주는 보험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해서. 근데 이게 또 직급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직급 같은 경우에는 뭐 통원비나 실비 같은 경우가 뭐 5천만 원에 뭐 30만 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직급 같은 게 3천에 10만 원 정도 돼 있는, 이것도 굉장히 속상한 부분인 건데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중지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나 직장에서 실비 돼 있으니까 나 그냥 보험회사에다 이 요청해가지고 나 지금 직장 가입 그 내역 확인서를 해가지고 띄어서 보내주면 담당 설계사분이나 아니면 그 보험회사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내가 안 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단체 보험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하는 그 하나의 혜택이다 보니까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좀 적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통원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거의 통원이 20만 원 혹은 25만 원 돼 있는데 이게 10만 원짜리 돼 있을 때는 내가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거를 요청해서 하지 마시고 꼭 그 범위를 확인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실손 전환 그리고 내가 실비를 내가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 내가 단체 보험에 돼 있는 우리 회사에서 가입한 실비 보험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 가입한 혹은 갱신되는 이 보험 3세대, 4세대 실손이 있어요. 15년마다 갱신되는 보험. 이거를 내가 중지를 시켰어요. 그럼 다시 내가 그 회사를 퇴직하거나 그만뒀을 때는 이 보험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살릴 때 보험은 내가 기존에 할 때는 90% 혹은 100%를 받는 실비였는데 15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봤을 때는 다시 약간이 변경돼가지고 그 당시 약간 뭐 80%가 될 수도 있고 6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실비와 기존에 내가 단체 보험으로 갖고 있는 실비를 꼭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을 하셔야 나중에 정말로 큰 손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중지할 수 있다지 중지해야 한다가 아니니까요. 꼭 잘 알아보시고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왜 심뇌 관련 수술비가 중요할까요? 당뇨를 쉽게 설명드리면 피가 점점 끈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피가 혈관 속에서 뭐 70km, 80km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피가 점점 끈끈해지게 되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리고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오는 게 손이에요. 손끝, 발끝이 이렇게 저리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는 혈관이 두껍게 가다가 혈관이 점점 얇아지죠. 이 끝까지 피가 쭉쭉 뻗어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눈도 시신경이 올라가면서 점점 얇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작은 문제예요. 이런 느려진 피들이 작은 걸릿돌에도 정말 걸려서 끝까지 못 가게 되면 이때 뇌에서 나오는, 뇌로 올라가는 혹은 심장에서 팔로 뻗어가는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시술들이 혈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피가 잘 통할 수 있게. 아무래도 피가 끈끈한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수술비가 필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궁금증 Q&A까지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꼭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